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410장 4절입니다. 지금은 여러 교가 있으나 후천에는 한 나무의 한 뿌리가 되느니라. There are presently many teachings, but the later heaven will have but one tree with one root. 한 줄씩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교가 있으나 There are presently many teachings. 후천에는 한 나무의 한 뿌리가 되느니라. But the later heaven will have but one tree with one root. There are presently many teachings, but the later heaven will have but one tree with one root. 지금은 여러 교가 있으나 후천에는 한 나무의 한 뿌리가 되느니라. 상제님과 태모님의 천지 공사에 따라 후천에는 모든 성자의 가르침이 통일된 무극대도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좀비 사슴으로 불리는 사슴 질병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전역 중 최소 32개 주에서 잠재적으로 인간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광록병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광록병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변형 단백질인 프리온에 의해 유발되며 이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달리 몇 년간 파괴되지 않고 타액이나 배설물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광우병 전문가로 꼽히는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교수는 2019년 당시 미국 미 생물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형된 프리온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의 잠복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10년 내에 광록병에 전염된 인간의 사례가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캘거리 대학 수의과 헤르만 셰칠 박사는 영국 가디언에 인간이 광록병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 나타날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원숭이를 동원한 실험이 있었다. 해당 실험에서 영장류 사이에 광록병 전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간이 광록병에 걸리고 인간 사이에서 전염된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면서 조류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전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동쪽에 있는 다리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좁아 타격하기 어렵지만 타우러스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이 녹취 발언은 지난달 19일 독일군 고위 간부들의 비공개 화상회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녹취의 전체 분량은 총 39분인데 러시아 국영방송 RT의 편집장이자 푸틴의 열혈 지지자인 마가리타 시모니안이 이를 공개한 직후 독일 정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은 푸틴 대통령이 진행 중인 정보전의 일부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러시아는 독일이 자국을 공격하려고 했다며 자국에 주재하는 독일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번 유출 파문의 원인은 군 고위 관료들의 비밀 대화가 감청되고 공개된 것 자체가 안보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이번 사건으로 독일이 러시아의 정보전 공격에 취약한 점을 재확인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독일 하원 국방위원장은 우리는 수년 동안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고 독일 공영방송 ARD는 이번 사건이 독일 정보당국의 대재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 내용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함해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면 절차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담겼습니다. 또한 영국군 일부가 전장에 있다는 사실상 타국의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분열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리스 총리가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한 지점이 두 정상으로부터 불과 수백 미터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6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공습으로 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두 정상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공격한 정황은 없다고 전하고 있으나 사전 정보 없는 미사일 공습이라고 해도 두 정상이 자칫 다치거나 사망이라도 했다면 전쟁이 크게 번질 뻔했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공습을 경험했다며 우리 근처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폭발음이 들렸는데 방공호로 갈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렬한 경험이라며 전쟁에 대해 신문으로 읽는 것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번 공습으로 미초타키스 총리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면 나토 회원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을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간과 각 장부와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간은 오장 중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자, 그럼 목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목은 새싹이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직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과를 시작하고 겨우내 잠자던 생물들이 봄철에 깨어나 잎을 피우는 것처럼 무언가를 발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간신비패신 5장에서 목 기운은 간이 담당을 하고 있고 육부에서는 담이 간과 짝을 이루어 목 기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과 담은 위치도 비슷하고 해부학적으로도 담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했다 소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도 간담을 표리장부라고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밀접한 장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담에 보면 기백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을 보고 담대하다, 담이 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깜짝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도 이와 같이 사람의 심리 변화를 단순히 두뇌의 활동이 아닌 오장육부의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모든 사물에 대해 마음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호기심이 강해지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강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간의 기운이 약해지면 의욕도 없어지고 화도 잘 나지 않게 되겠죠. 또 담의 기운이 왕성하면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고요. 말의 어조도 강해지고 반대로 담의 기운이 약하면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겁이 많아지고 말소리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과 담이 모두 목의 성질을 가진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행을 보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은 기운의 흐름이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서로 도와준다는 뜻인데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목의 기운을 가진 간은 자연스럽게 수의 기운을 가진 신장, 화의 기운을 가진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신장의 수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간의 기운도 따라서 약해지게 되고요. 간에 병이 생기면 이내 심장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행의 상극은 반대로 기운의 흐름이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의 순서인데요. 이 상극은 얼핏 보기에 상대를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행에서의 상극은 억압이 목적이 아닌
상생의 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견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기운은 응축되어 있는 수기운이 분열하여 화의 기운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목기운만으로는 수기운을 힘있게 위로 올려 보내주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금극목이라는 상극의 원리에 의해 금의 견제가 들어오면서 이 직상하는 목의 기운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간도 기운을 신장으로 올려 보내줄 때 금의 장부인 폐의 도움을 받는데요. 해부학적으로 간은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간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 고여있던 피들이 압박을 받아 정맥을 통해 쉽게 배출되고 그 피들이 하대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목극토의 원리에 의해서 간과 비도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간의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 비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비불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은 비를 방해하기만 하느냐? 아니죠.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소화작용에 있어 필수적인 물질이고요.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피는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간과 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간, 과연 건강할까요? 간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스트레스가 있죠. 오장육부 중에 스트레스와 가장 연관이 깊은 장부를 꼽자면 바로 간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간의 기운이 퍼지지 못하는 것을 간기가 울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간기가 울결되면 간이 주관하는 근육 역시 유연한 상태가 아닌 경직된 상태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스트레스 자극이 일회성으로 생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없어지면 결국 간은 정상화되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의 순기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강한 스트레스입니다. 간이 가진 무형의 기운을 간기라고 한다면 이 간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에너지를 간혈이라고 하는데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 간혈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간혈이 손상되면 만성적인 피로, 두근거림,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간혈이 부족하여 간기가 쉽게 동하여 심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간에 해를 미치는 자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각자극. 눈은 간과 연결되어 있어 간에 혈을 공급받아야 볼 수 있고 간의 기가 조화되어야 색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 눈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풍경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시야에서 처리할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 그다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시야에서 처리할 정보들이 많은 경우 간이 피로해집니다. 특히 최근 이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은 이 눈이 쉴 틈 없이 조그만 화면에 나온 여러 문자 및 영상 정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간의 피로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 현대 생활에서 이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건강식품과 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식품 한두 가지 이상은 늘상 복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듯이 과도한 건강식품 섭취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체질과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 부작용이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게 되므로 그 증상이 건강식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예로부터 이 간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요즘에는 이 SNS의 발달로 세계 여러 나라의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과도한 음주는 그것을 분해해야 되는 간에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또 본인이 나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 간의 상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간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의 원인을 찾을 때 허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장부의 기운이 과잉되어 생기는 증상인지 아니면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인지를 구별하여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간도 기운이 몰려 과잉됐을 때 생기는 증상과 기운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증상이 다르고 그에 맞는 치료 및 관리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간의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 기운이 과잉되고 열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의 기운이 뭉쳐 있으면 옆구리와 가슴 부분의 통증이나 당기는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간은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은 근육을 주관하고 열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목이 뻣뻣해지거나 심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 짜증이나 화가 잘 치밀어 오르게 되고요. 불면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간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근육의 힘이 떨어져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힘이 들고 무릎 밑이 차고 쥐가 잘 나게 됩니다. 눈도 아프기보다는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푸석해지고 손톱이나 발톱이 잘 부서지고요. 두통보다는 어지럼증이 잘 발생하게 되고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해지며 자꾸 눕고 싶고 자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식욕이나 소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간의 기운이 과잉됐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할까요? 자, 먼저 생활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옆구리 및 다리 안쪽 부위를 스트레칭하는 운동법도 좋습니다. 한방 차 중에 치자나 결명자는 이 심장과 간의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복식 호흡으로 하단전에 집중을 하고 긴 호흡을 하게 되면 간 부위가 이완되면서 막혀있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소통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 기운이 부족할 때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 기운이 부족할 때는 가장 먼저 휴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하고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화탕이나 사물탕 같은 한방 처방도 간 기운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약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정기 관리에 힘쓰고 수행을 통해 신장의 수기, 즉 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간 기운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장육부 심화 과정 첫 번째로 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에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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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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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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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홈니치야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니치야 도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니치야 도래
미사파 웅치 태울 천상 웅리치야 노래 웅리야 미사파 웅치 태울 천상은 웅리치야 노래 웅리야 미사파 웅치 태울 천상 웅리치야 노래 웅리야 미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치야 웅리합리사파 웅치움치 태울 천상원 웅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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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홈니지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니지야 노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홈니지야 노래 홈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지야 노래 훔니함니사파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문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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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문 설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자가 치유가 됩니다.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설려화를 내 몸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설려화를 합체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설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태울 천사문문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리 사파 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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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설려화는 더 작게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되고 나의 온몸을 채워나가며 세포 속 DNA까지 또는 더 작게 분화하며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상단의 설려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설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려화가 손상된 나의 DNA도 치유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려화를 모두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키는 합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 몸의 수조개로 분화된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 수조개의 설려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웅치 태울천 사문군 웅리치아도래 웅리암리 사파 웅치 태울천 사문군 웅리치아도래 웅리암리 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설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